네, 이번엔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표창장, 공천 가산점, 그리고 대통령 풍자 영상 등등. 자유한국당발 이런 뉴스가 계속 이어졌죠. 그러자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 한국당 지도부가 자충수 두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이 뒤따라 붙었는데요. 자유한국당의 신정치혁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상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당은 자만을 버리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요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해서 바로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신상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예, 그러니까 10월 28일 엊그제인데요. 예, 예. 자유한국당은 자만을 버리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금 요새 조국 사태로 인한 그 청문위원들이나 네, 해서 어, 표창장을 당해서 준 모습이나 네, 또,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조국 전 장관 그 패러디 네, 영상물이라든가 예. 이런 일련의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음흠. 이 조국 사태건으로 해서 예. 조국 사태 예. 건으로 해서 너무 당이 지지율이 좀 오른다고 해서 너무 좀 자만해지는 거 아닌가. 음. 사실 민심을 정말 한국당에 대한 민심이 돌아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예, 근데 이런 좀 겸허하고 조심해서 예. 또 문재인 정부의 그 경제 실정이나 안보 외교 실정들에 대해서 좀 내년에 총선에 예. 준엄한 국민의 그 평가를 받게 하려면 음음. 저희 당이 좀 잘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게 인제 그런 이런 어떤 그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자만의 어떤 결과일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시는 거네요, 위원장님. 예, 그런 면도 있다고 저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른바 대통령 풍자 영상이라기보다는 조롱 영상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 굳이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조국 사태건에서도 보듯이 네. 문재인 대통령의 그 정말 이 어떻게 보면 내로남불 고집불통의 어떤 그런 걸로 해서 국민들의 많은 저항을 받고 결국은 사퇴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는 국민들의 그 조국 사퇴권은 국민들이 정말 광화문 광장에 나오고 그 반대 여론이 많아서 그런 것이지 음음. 저희 한국당이 뭐 다 잘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거울 삼아 네. 어 요번 그 대통령 이렇게 좀 그 희화한 그런 것도 굳이 이렇게 대통령을 아무리 만화 희화 패러디지만 음음. 이렇게 좀 발가벗은 그런 모습으로 음.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래서 결국 누가 좋고 누가 우리 당의 지지를 해 오겠는가 네. 보면은 그 의미가 없는 거라고 봐요. 오히려 중도층이나 예. 이 점잖은 분들이 볼 때는 좀 별로 좋게 안 볼 거고 음음. 또 지지층들이 보면 좀 속 시원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예, 그렇게 정치를 좀 해서는 음. 광범한 국민 대중의 지지를 얻는 정당으로 음. 탈바꿈 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그 생각합니다. 뭐 지지층 몰라도 중도층한테는 절대 어필이 안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 비판하니까 또 이런 항변이 나왔습니다. 외국에서는 오히려 정치 풍자가 너무 더 활성화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좀 그 엄격하게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항변이 나오던데요. 이런 시각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면? 글쎄 그 외국하고 또 우리나라하고 또 정서가 좀 다르죠. 네. 단순 네.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고 예. 또 지난번 탄핵 그 와중에 그 표창원 의원께서 음. 그 또 박근혜 아, 전 예. 대통령 그 전시 발가벗은 그 전시회 패러디 그것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런 그림 놓고 했을 때 또 저희 쪽에서 엄청 또 이제 비판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서로 간에 음. 그런 좀 품격 있게 해서 그리고 얼마든지 정부의 실정 비판할 수도 있는 건데 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싶습니다. 예. 근데 좀 그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그 구설에 올랐던 몇 개의 어떤 단편적인 어떤 현상의 중심에 그냥 그 한 의원이 아니라 당 지도부,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등장한다는 점을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그 참 좀 우리가 좀 지지율 상승에 조금 어 좀 이게 방심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예, 그런 지도부의 또 분위기가
있어서 결국 이런 결과들이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좀 더 당 지도부 그러니까 꼭 두 뭐 당대표 원내대표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네. 함께 상의하고 이렇게 뭐 만들고 뭐 발표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그 주변에 좀 참모진 더 말씀하시는 거죠? 참모진. 참모진이죠. 예. 가까운 예. 그런 내가 이좀 영남권 민심만이 아니고 예. 정말 이 수도권 그리고 한국당의 비호감을 가진 또 많은 국민들의 음. 그런 심정을 헤아리는 네. 그런 참모들과 측근들의 그런 많은 좀 폭넓은 의견들을 어허. 신중히 수렴해서 이런 작은 어떻게 보면 작으면 작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좀 일들을 처리를 했으면 어떤가 어.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사실. 그 위원장님 그 지적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온 것 같은데 참모진의 지금 조언이 너무 영남권의 시각이 편중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시네요. 그러면? 저는 뭐 이렇게 꼭 영남권이라고 칼로 이렇게 막 딱 잘라서 왜냐면 영남권만 다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 지지율 상승에 좀 고무돼 있는 예. 그런 분위기가 음. 당 지도부의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지 않나. 네. 이제 좀 그런 데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제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서 대통령으로서 존중할 뭐 그 이게 없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그러자 이제 민주당에서는 바로 그러면 대통령 그 하해 요구가 그 한국당의 입장이냐 이런 식으로 되물었거든요.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 그건 뭐 대통령에 대해서 뭐 존중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예. 뭐 그런 건 얼마든지 야당 원내대표로서 발언할 수 있다고 봐요. 아 대통령 그래요? 욕한 것도 아니고. 음.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뭐 대통령 하야 뜻이냐라고 민주당에서 되묻는 것은 예. 그건 뭐 굳이 이렇게 논쟁을 잡고 정쟁을 불러일으키는 음. 식은 서로가 음. 나라도 어렵고 네. 경제도 어렵고 지금 남북 관계면 모든 게 다 지금 한 치 앞을 보기 참 어려운 상황인데 예. 이럴 때 좀 일부러 정쟁을 유발하는 것은 좀 서로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오늘 저희가 이제 그 위원장님을 모신 그 또 이유가 바로 이 공천룰 때문인데요. 이 공천룰 네네.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 석 달 전쯤에 위원장님 모시고 인터뷰한 기억이 나는데 네.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죠. 공천룰은 당 네, 안에서. 저희가 뭐 당 지도부에 보고한 상태고요. 혁신위원회에서요. 네, 그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패스트트랙 어떤 그 이 사태에 어떤 참여했던 의원들에게 가산점을 주겠다라고 했던 그 또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이 또 이제 그 파문을 불러일으킨 바가 있는데 예, 예. 그 얘기는 공천룰하고도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예, 그래서 저도 뭐 그걸 이제 뭐 한마디 했습니다마는 네, 공천 룰이 지금 혁신위에서 100%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네, 당 지도부에 이제 제출된 상태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상황에서 예, 또 하나 무슨 어떤 그 공천 룰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패스트트랙 가산점 음흠. 이런 것을 원내대표로서 또 어떤 특별한 위치도 아닌데 네, 단지 원내대표란 이유로 그런 것을 이렇게 공천 룰과 기준에 관련된 거를 이렇게 불쑥 이렇게 네, 발표하는 거는 네, 그건 너무 좀 즉흥적인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되면 앞으로 뭐 공천 룰이라는 건 누더기가 될 수도 있고 어,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예, 예민한 이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책임 있는 위치에서 발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근데 그것은 예, 해프닝으로 지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프닝으로 끝나야 된다는 또 말씀이시고요. 근데 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두 마디가 있었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이걸 마치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파문이니까 나는 그렇게 가산점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또 부인을 했거든요. 예. 근데 언론은 결국은 맥락은 같은 이야기 아니었는지 또 이렇게 지적을 하던데 황교안 대표의 이런 어떤 태도는 그럼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 그 패스트트랙에서 앞장서서 정부가 아니라 그 민주당에 네, 또 포함한 그 여야 사당의 그 불법적 강행 처리에 맞서서 막으려고 했던 의원들이 이제 그 고발돼 있지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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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에서 예, 소환하겠다고. 근데 예, 그런 것에 대한 좀 뭔가 좀 당 차원에서의 어떤 격려와 보상이 있어야 되겠다. 네, 뭐 이제 그런 차원에서 고육지책으로 이제 나경원 대표가 발언한 걸 황교안 대표로서도 이제 그런 취지에 공감을 했었다가 네, 아마 그게 좀 아마 깊이 좀 이렇게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음, 좀 이렇게 아마 좀 이렇게 발언이 좀
설익은 입장 혼선이 표현이었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한 1분 정도 짧게 남았는데요. 요것만 예.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어제 그 김무성 의원의 발언이 또 이제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통합 이야기하면서 예. 방정 맞은 면놈 이렇게 거론한 거 들으셨죠? 저도 뭐 저 뉴스 보고 알았습니다. 이건 저도 뭐,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 그 언론에 표현된 걸로 보면 글쎄 아마 김무성 의원으로서는 되게 화가 난 뭐가 있었나 본데 예. 저는 이제 통합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과정 어느 단계에서 누가 네. 어떻게 김무성 의원 입장에서는 방해가 되는 행위와 발언을 했는지 음흠. 이런 이제 자세히 아직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은 네. 아마 이 통합의 기치를 굉장히 내거는 김무성 전 의원과 김무성 전 대표와 예. 아마 또 당내 반대하는 의견의 충돌이 아마 서로 간에 있었지 않나 싶은데 그건 제가 아직 뭐 세세한 내막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통합이 대 방향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다수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아마 통합은 아마 좀 시차가 있겠지만 시간이 있겠지만 언젠가 총선 전에 될 거라고 보고 네. 예, 통합이 안 되면 뭐 선거 연대라든가 근데 저는 알겠습니다. 문제는 예. 통합 이전에 우리 한국당 자체가 크게 변해야 된다. 예, 우리가 혁신하고 변하지 않고서는 네네. 통합은 단순한 그 더하기 몇 개 더 한다고 국민의 마음이 돌아오느냐.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해서는 저는 또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신정치혁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상진 의원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